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공론화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 과연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결의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앞에 집결한 찬성과 반대 단체들.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수 투표까지 한 끝에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 특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의장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상정할 수 있지만 심사가 보류되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이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5일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 이상의 당원들께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도 거수 투표를 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고 과거에도 당론의 반기를 들었던 사례가 적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위 심사 보류와 관련해 제2공항 반대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며 심사 보류에 찬성한 의원 6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경학 운영위원장과 강성균 의원은 당론과 의회 운영 원칙을 무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 보류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통해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김경학 도의원이 심사 보류를 주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식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분석해 가능성이 적다는 결과를 본안 검토 요청서에 제출했고 환경부의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까지 태양광 시설들이 설치되자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까지 꾸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을. 농경지 사이로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만 모두 6곳. 최근 주택가 인근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농지에 물길이 생겨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서귀포시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너무 민가에 붙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환경면의 한 마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가 바로 옆에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자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해 1m가량 땅을 돋우면서 주변 주택이 침수될 가능성이 커졌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우려도 크다며 마을 주민 60여 명이 참여하는 반대 대책위도 구성했습니다. 핸드폰만 머리에 놔도 전자파가 통한다 아닙니까? 저 창문만 열면 손 뻗으면 이제 닿을 만한 이 거리를 태양열 설치하라고 허가 줬다는 게 하지만 주택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거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타시도 사례를 가져서 우리 그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적거리를 해주도록 조례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면적은 9.65제곱킬로미터로 2017년부터 급증해 마라도 면적의 3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보다 강화된 설치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안가 마을이 벼란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용천수가 새어나오면서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 물이 고여 한 달째 침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 인근의 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 물이 고이고 도로 옆 건물 틈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인근 주택도 마당 곳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면서 잔디가 깔린 주택 앞마당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마을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 마를새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잘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잖아요. 이 비가 오니까 뭐 빨래 같은 것도 못 날르고 상당히 불편했죠. 일대가 전부 그래, 이 동네가. 마을 곳곳을 잠기게 한 물은 용천수로 가을 장마와 태풍 등으로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자 지반이 약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천수가 곳곳에 있던 이 마을은 몇 년 전 마지막 남은 물골을 매립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흐르다가 그 부분을 막았을 때 다른 그 압력이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용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한번 지하 수위하고 같이 용출되는 현상을 좀 보면서 제주시는 한 달째 침수 현상이 지속되자 배수로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빠르면 내년 초에야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흘러내리는 물을 배수로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배수로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됐고. 개발의 용천수가 사라지면서 한 마을이 때 아닌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원도 양양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입니다.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는 육상 수조시설에서 은연어 해수 양식에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원형의 육상 수조 안에서 몸무게 2kg 안팎의 연어들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양양의 한 민간업체가 지난해 12월 50에서 150g 정도의 어린 물고기를 들여와 해수 순치에 성공해 자란 것들입니다. 다른 수조에는 좀 더 작은 연어들을 강도다리와 함께 기르는 복합 양식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6만여 마리의 어린 은연어를 들여와 바닷물에 적응시키고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15도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며 먹이 관리를 하고 CCTV를 통해 24시간 연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에 비해 시설이나 관리 비용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24시간 우리가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걸 그전에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육상이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장래성을 내다봤을 때는 이제 육상이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2.5kg 정도까지 키운 뒤 활어 시장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또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첨연어에 대한 육상 양식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매년 가을철 어미 연어를 포획, 체란, 수정시켜 이듬해 봄에는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내년 방류량은 올해 방류량보다 조금 높은 900만 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입니다. 첨연어는 맛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이 활기를 띠는 등 사업성이 있는 편입니다. 연어의 고장 양양에서 연어 육상 양식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풍을 타고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15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남부가 24도, 동부가 22도, 북부와 서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대체로 최저기온은 13도에서 최고기온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광주공항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연 소식이 있는 만큼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에 김성원 씨를 임명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돈 농협조합장을 지낸 김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행정 경험과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한광문 씨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어 한광문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사장 투표 결과 한광문 씨는 교통 전문가인 A씨보다 한 표 많은 7표를 얻으면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의원 총회에는 제주도 국장 2명이 모두 참석했지만 제주도 의원 2명은 불참하면서 대의원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음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의붓아들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과 합쳐서 심리하는 병합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병원 물리치료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제주대학교 병원 갑질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 교수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물리치료사 4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여행객 수십 명에게 여행대금을 받은 뒤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하고 잠적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42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고객 80명을 모아 1억 원가량의 여행대금만 챙긴 뒤 예고나 환불 절차 없이 폐업한 혐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 지역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시범 사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도서 지역 해상 물류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 예산 심의 때 협의하겠다고 답변해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해상 운송비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